요거 짤 네. 많이 보셨죠, 여러분? 톡방에서 요거. 네. 이게 뭐예요? 요게 뭐냐면 네. 요게 둔촌주공입니다. 아,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? 이렇게 이제 아, 그 나 이거 구조가 못 봤어. 구조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고 해서 아, 놀리려고 했던 거구나. 이제 놀리려고 했던 게 네. 사실 놀리려는 게 아니라 네. 이제 부러우면 대상이 됐죠. 왜냐면 여기 한 채에 23억, 여기 23억, 둘이 결혼하면 46억. 그러네. 거의 준재벌. 와, 그러네. 예. 벽뷰다, 뭐 무슨 뭐 붙어 있다, 동간거리 네네. 막 이랬는데 둘이 커플 되면 46억. 그러네. 그래서 이제 키스도 할 수 있네, 진짜. 피가 10억이다.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.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둔촌주공 나쁘지 않을 거라고.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. 나쁘지 않다가 좋다라는 얘기예요. 근데 너무 세게 얘기하면 또 그 성격상 이제 좀 이렇게 그 살살 얘기하고 약간 좀 우회적으로 얘기한 편이라. 근데 둔촌주공은 저희가 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사라고 한 얘기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뭐 둔촌주공 하면은 뭐 마피다, 뭐 망한다, 뭐 엄청나게 많았잖아요, 유튜버들. 예. 그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, 지금. 예. 그리고 저는 근데 프리미엄 10억은 놀랍네요, 저도. 이 정도까지는. 진짜 예. 근데 물론 싸다고는 생각했었었는데, 왜냐면 이때 분양가가 아마 13억 2천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엄청 쌌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했는데, 지금 그래서 10억부터서 23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, 지금. 그 정도 할 수 있겠네. 예. 23억, 24억. 왜냐면 34평이니까. 지금 헬리오시티가 그 정도 하니까. 맞네요. 그 정도보다 좀 아래긴 하니까.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, 와, 이거 당첨받고 분양 받으신 분들은 잘 하셨네요, 진짜. 잘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둔촌주공 어떠냐고 그때 전화 상담했을 때 나 괜찮을 것 같다 무조건 하시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최근에 그 상담받았던 분들이 상담으로도 오세요, 실제로.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네. 거만요 로얄 프리저시티 있잖아요. 네. 그때 한창 마피 좀 나올 때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거기랑 청량리 오피스텔 두 개 어떠냐고. 아마 기억나시죠? 네. 네. 그분 최근에 상담 오셨어요.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량리 오피스텔보다 저는 거만요 그 로얄 프리저시티가 이게 더 메인이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. 이걸 더 지키고 청량리 오피스텔은 조금 오히려 이게 메인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지키고 이 잔금을 치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. 오히려 청량리 그 오피스텔보다 이게 더 좋은 거라고. 거만요. 둘 다 지키기 어려우니. 네, 하나를 지킨다고 하면은 아마 그 방송이 있을 거예요. 찾아보시면.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대요.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청량리 오피스텔을 청량리를 지키라고? 네, 다른 분들 다 청량리 오피스하고 거만은 팔라고 했더라고. 그 거만이 로얄파크 프로듀스는 팔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입주하고 나서 순식간에 한 2억 정도 확 올랐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에 보면 이제 입지가 봤을 땐 청량리가 훨씬 좋죠. 근데 이제 그게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입지랑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.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그런 거,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단순히 뭐 청량리 오피스텔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아마 대다수였다는 거예요. 저만 유일하게 이제 거만 로얄 프리저시티를 그냥 갖고 계셔라. 잔금 치러라.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니까. 그러면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청량리가 3룸이었나요?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아마 지키라고 했나 나쁘지. 보다.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상승폭이나 이런 건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청량리 오피스텔은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.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이게 일시적인 뭐 등락이라고 해서 잔등락. 이게 뭐 오를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매매 그다음에 요번에 그 3기 신도시 외에 뭐 여러 가지 외에 사전 청약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게 다 무산이 또 됐잖아요. 이제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바심 내고 있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이게 뭐 그냥 좀 아직 뭐 관망으로 해야 된다. 근데 왜 이런 판단을 내리는지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지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 것 같다.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집값이 실제로 더 불안해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그냥 조금 더 그냥 안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본인이 갖고 있는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립 서비스만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.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집값을 좀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공급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늘린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, 사실은. 늦었습니다.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뭔가 좀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. 근데 이렇게
이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이 기사랑 또 같이 갖고 온 게 뭐냐면 왜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. 그 왜 우리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그러니까 각각 이제 한 채씩 아까 그 둔촌주공도 서로 뽀뽀한 사진 있었잖아요. 23억, 23억. 네, 뽀뽀. 그래서 근데 하더라도 혼인신고하고 5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를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최근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. 늘어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.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출산이 되게 문제잖아요. 근데 혼인신고를 그렇게 하면 누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합니까? 그렇잖아요. 10년까지 안 하면 되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세대 합가가 되기 때문에 그 취득세가요. 올라버리는 거예요. 8% 12%가. 세대 합가 되니까.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내가 두 채가 있어도 비조정지역 두 채가 있어도 그러니까 서울에 강남, 상구, 용산 제외한 비조정지역 두 채가 있어도 취득세가 1에서 3% 일반세율인 거예요. 그러면은 각각이니까 개인이니까 네 채가 혼인신고를 안 해도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지금 정책이 되게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출산율 올리고 결혼 장려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정책은 어떠냐면은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세제가. 세제 자체가. 그리고 그것도 5년에서 10년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그 전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의 머리가 생각이 있는 거냐, 진짜로. 이 사람들이 진짜 고민을 하고 내놓는 거냐, 아니면 현실에 기반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는 거냐,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. 그러니까 지금 박상욱 국토부 장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, 당연히 그러면 누가 혼인신고하고 누가 더 빨리 결혼해서 출산 늘립니까? 만약에 맞물려서 간다고 하면 출산율 높인다고 하면은 부동산과 연계해서 출산율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죠. 그러면 세제 개편도 이게 그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더 유리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. 왜 못하냐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, 사실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네. 주제 넘는 얘기인데 네.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하다 보니까. 있나요?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왜?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네. 어차피 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그러니까 집값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, 어차피 뭐 의견 뭐 받아들이지 않겠지만, 근데 그런 것들을 좀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너무 제가 볼 때는 관에 계신 분들이 좀 민간에 있는 좀 유능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자문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.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풍랑 유튜버라든가 쓸데없는 사람들. 이제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제대로 시장을 좀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제 좀 귀를 열고 좀 그런 조언들을 좀 들으면 어떨까?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잘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네. 그 전월세 무한 네. 갱신 뭐 무기 계약 얘기하는 뭐 정당보단 낫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저도 그거 봤거든요. 계약갱신을 무기가 존재한다는 게 누구 집이야?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. 생각만 해도. 이 집은 이제 내 겁니다. 네. 그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거잖아요. 예. 그 그러니까 완전 사회주의적인 정책인 그쵸. 거고,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, 그나마 이제 전 정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도 있어요, 분명히. 예전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, 우리 이거 생각나세요? 비과세인데,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인데, 조정일 때는 2년이었다가, 또 1년이었다가, 또 언제부터는 또 지금은 다 3년으로 바뀌었어요. 통일됐습니다. 그러면 그 날짜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 언제부터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. 미치는 거예요.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, 또 뭐 있었냐면은, 말도 못해요. 그냥 그런 정책들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. 근데 그런 거는 그래도 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빨리 완화가 돼야 될 게 뭐냐면, 취득세가 지금 지방하고 서울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도 취득세가 정말 큰 문제라고 봐요. 왜냐면은 내가 똘똘한 두 채 사는 게 유리하면 다 수도권 서울이나 강남 서울 사고 싶죠. 누가 지방 두 채 사고 싶습니까? 그러니까 다 지방 최근에 인터뷰했던 아린님도 부산 팔고 서울 사신 거죠, 결국. 아직 안 사시려고 하는 거죠. 고민 중이죠. 고민 중. 근데 그런 고민이 들게 하는 이유가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? 세제 자체가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취득세를 아예 이걸 빨리 그냥 일반세로 통일을 시켜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맞다. 이게 뭐 2주택까지 뭐 3주택까지 이래버리니까 이게 다 더 이런 자꾸 서울과 지방과 이렇게 격차는 벌어지는 거고, 혼인신고도 더 늦게 하는 거고, 점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. 그러면 출산율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,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